맛은 섬세하게, 영양은 깐깐하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야무진 레시피와 깔끔한 손맛으로 우리 집 식탁을 꼼꼼하게 챙기는 요리 연구가 방영아. 요리의 기본 육수를 이용하는 걸 중요시하는데요. 다시마나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넣어서 기본 육수를 내고요. 그리고 제철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고 한 번 맛보면 입에 착 달라붙는다. 간편한 조리법으로 색다른 맛을 내는 방영아표 마성의 요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해먹는 밥은요, 재료부터 아주 세심하고 또 깐깐하게 정성을 들여서 고르기 때문에 이거 뭐 밥이다 라기보다는 진짜 종합 영양제다, 보약이다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몸에 좋은 밥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 박영아 선생님께 배우면 그 보약 같은 밥이 또 아주 맛있어지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가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든든한 요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요, 북어를 이용해서 북어 유자찜 하고요. 네. 그리고 늘 밥상에 오르는 김을 이용해서 네. 김무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야, 북어에 유자가 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만큼은 반찬 걱정 좀 딱 내려놓으시고 우리 선생님은 딱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어 유자찜과 김무침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구수함과 새콤함의 색다른 조화. 폭신폭신한 북어를 향긋한 유자청에 버무려 입에 착 달라붙는 1등 반찬으로 탄생된 북어 유자찜과 밥상 위에 감초, 고소한 김을 매콤하게 묻혀낸 김무침. 재료 살펴볼까요? 북어 유자찜 재료는 북어포, 검은깨, 홍고추, 올리브유, 맛술, 매실청, 참기름. 양념 재료는 간장, 유자청, 굴소스, 올리브유, 고춧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물, 다시마, 생강즙, 후춧가루, 참기름. 김무침 재료는 김, 참기름, 간장, 맛술, 물엿, 고춧가루, 다진 대파, 다진 마늘,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북어 유자찜과 김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럼 북어 유자찜을 먼저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이 황태포를 이용해서요. 네. 오늘 이제 유자 소스로 만드는 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먼저 오늘 이제 손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이 머리, 그러니까 대가리 부분하고요. 네. 여기 사이에 보면 여기에 뼈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르실 때 네. 조금 버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도 네. 윗부분을 조금 잘라주셔야 돼요. 그 북어포를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네.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돌처럼 생긴 북어 뼈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잘라두셨다가 육수 끓이실 때 국물 쓰시면 낼 때. 되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가리를 잘라내시고요. 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위를 이용해서 네.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손으로 약간 이렇게 세우면 손으로도 충분히 뜯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등 쪽에 있는 이 지느러미들도 네. 다 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3, 4cm 정도 길이로 네.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네. 이 황태포를 자르시다 보면 이 처음 부분에는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네. 뼈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이걸 잘라만 쓰셔서 하시다 보면 네. 나중에 이 뼈를 먹게 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보이네요, 이렇게, 진짜. 네, 이렇게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뼈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뼈도 깔끔하게 이렇게 떼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로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요. 손질해 주신 다음에요. 네. 물에다가
오늘 불려주시는데요. 먼저 불리는 방법은 이제 물에다가 담궈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 황태포가 굉장히 예전처럼 한두 시간 정도 불리지 않고요. 한 3, 40분만 불려도 북어가 굉장히 잘 말라서 굉장히 포근포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셔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만 두시면 북어가 아주 촉촉하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보기에도,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촉촉해졌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아까 조금 이렇게 노르스름했던 북어가 이렇게 부르면 하얗게 조금 변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맞잡으셔서 이렇게 꼭 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사실 이 황태, 북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진짜 고기보다도 더 담백하고 맛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고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선도 많이 먹고 하는데요. 이 말린 북어 같은 경우는 또 영양이 굉장히 많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단백질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북어를 준비하시면 쉽게 요리에다가 응용해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포근포근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는데요. 만약에 찜을 하는데 오늘은 다시마 우린물이 좀 들어가서 끓여주긴 하는데 너무 많이 말랐거나 충분히 안 익었다 했을 때는 이 뒤집으셔서요. 껍질 쪽에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살짝 넣어주셔도 되는데 요즘에 황태포들은 워낙 부드럽고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굳이 칼집을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조금 큰 북어를 사셨거나 이러셨을 때는 등 쪽에다가 껍질 쪽에다 칼집을 몇 번 넣어주시면 양념도 잘 배고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준비한 이제 북어 포에다가요. 오늘 우리가 밑간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올리브유 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매실액. 그리고 이렇게 맛술을 넣으셔서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미리 좀 밑간을 해주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뿌려주시면은요, 우리가 1차 이제 밑간한다, 또 이렇게 마리네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시고 한번 이제 위아래를 조금 양념이 고루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기름이나 매실액이 들어가서 이 북어포를 훨씬 더 부드럽고 더 맛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북어를 불리는 과정에서 북어에서 나는 그 말리면서 나는 북어의 독특한 향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준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요거는 어느 정도 재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재워 놓으시면 충분히 이제 1차 밑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오늘 양념장을 만들기 전에 양념장에 넣는 그 국물을 다시마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양념 준비하는 동안 다시마 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셔서 다시마 우린 물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저희가 유자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자를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유자청이에요. 이제 유자가 요즘에 그 가을, 그러니까 늦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유자를 이제 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탕 조림해 놓은 게 유자청인데요. 시중에서 파는 유자차라고 하는 거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유자청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 유자 과육은 오늘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갈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이 유자가 또 들어가면 또 어떤 맛을 내줄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유자청에는 특히나 비타민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북어찜을 할 때 향긋한 향도 주지만요. 또 감기 예방도 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감기 기운 있을 때 유자차 마시라고 드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간장 그리고 굴소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늘. 이거는 뭡니까? 생강이에요. 다진 생강은 그 여기에 갖고 있는 향을 좀 생강의 맛이 좀 커버해주기 때문에 훨씬 맛을 좋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겨울에는 네. 이 생강향이 네.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집에서요, 생강하고 대추하고 푹 끓이셔서 네. 그거를 많이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리브유인가요? 네. 올리브유를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요. 네. 자, 잘 섞어줍니다. 네. 자, 그리고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셔서 이제 소스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까 우리가 다시마 이렇게 우린물 준비했었잖아요. 미리 제가 조금 우려놨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두시면 이렇게 다시마 색깔이 옅어지면서 맛있는 다시마 국물이 네. 우려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도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냥 물을 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훨씬 다시마 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념을 유자청을 넣고 가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네.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자, 것 같아요.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이제 냄비에다가 네.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아까 이렇게 준비했던 네. 그 북어포를요. 냄비에다가 한 켜씩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양념 쓰실 때요, 네. 대파 잎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흰 부분은 다져서 파로 쓰시고 양념에 쓰시고 네. 그 푸른 부분이 좀 남았다 하실 네. 때는 밑부분에다 좀 깔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 양념을 위에다가 이렇게 끼얹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켜켜로 네. 이제 이 유자 간장 소스를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이게 마찬가지로 유자 향이 네. 좀 요 북어에 좀 남나요? 그렇죠. 이따 드셔보시면 그 네. 유자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소스를 이렇게 넉넉하게 넣으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워두시는 거예요. 사실 그 술 많이 드시면 속풀이로 네. 북어국 드실 정도로 네. 간에도 좋고 그렇죠. 정말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이 그 북어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북어국으로 많이 드시고 또 뭐 무침이나 이런 걸로 드시는데요. 이 북어찜 같은 경우는 네. 싫어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간장 소스만 많이 만드는 편인데 네. 오늘 이렇게 유자청만 조금만 넣어주시면 네. 또 훨씬 향긋하고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 북어 유자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불로 네. 가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두시고요. 바로 끓이시는 게 아니라 네. 이 북어에 아까 우리가 1차 양념해서 밑간에서 한 20분 정도 뒀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로 네. 한 20분 정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어 안으로 이 양념이 배어들어서 네. 향이 굉장히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기 저희가 준비해 네. 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상태로 네. 한 20분 정도를 네. 재워놓으면 요렇게 보면 네? 지금 금방 얹은 거랑 한 20분 지난 거랑 비교해 보시면 고춧가루의 색깔이 조금 더 붉게 그리고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변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요리가 네. 이미 다 된 것 같처럼 네. 안에 싹 이렇게 배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한 20분만 두시면 네. 이렇게 양념이 배서 맛있게 준비가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불 위에다가 얹어서 끓여주시는 자, 거예요. 이제 한번 익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랜 시간 끓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밑에 지금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는 아니고 네. 한번 끓고 나면 불을 중불로 줄이셔서 은근하게 10분 정도 끓여주셔서 완성되는 거죠. 거예요? 네. 오, 야, 요거 그럼 저희 기다리는 동안에 네. 그 사이에 또 밥 반찬으로 싹 금방 만들어서 곁들일 네. 김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